오늘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 종합적으로 진행된 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여기 뉴스 보도 나온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실업입니다. 특히 미국 실업이 공격화되고 있고, 이거는 뭐 나중에 이 정도까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실업이 가장 심각하게 이제 실업이 코로나 사태에 지금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CNBC가 경제 추락이 어느 정도일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는데, 코로나 위기로 인한 당장의 충격보다 이후 닥칠 자산, 신용위기가 기업 수익에 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V자 반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실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양산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산이나 기업 신용위기, 개인 신용, 기업 신용위기가 미치면 그것이 기업의 판매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경기 수축에 대한 그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중국도 이제 줄 해고하는데, 중국은 사실 실업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인민들의 그 심리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감원을 막으라고 강조를 해도,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엘리베이터 회사가 10% 해고했다. 뭐 밑에 보면 뭐 노래방인 가라오케 왕은 뭐 재정부담은 200만 작죠. 근데 밑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식 체인점은 여기 보면 직원 2만 명을 집에서 보내고 무기한 대기 조치시켰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중국도 강제적으로 이제 시진핑이 뭔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 기업에서 실업을 양산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상태가 지금 현재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개인의 실업이 이제 개인 파산으로 증가돼서, 이제 지금은 중국이 이제 개인 파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를 잠깐 업무를 중단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온 걸 저희 보셨는데,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실업, 개인 파산 이런 문제들이 이야기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의 매출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시 이제 이런 신용도 강등의 현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미.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면 알 수 있는, 일단 자동차 포드가 투기등급성 채권으로 떨어졌고, 여기 보면 이제 잇따라 뭐 BMW, 도요타, 닛산 뭐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닛산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 내려가는데, 요 BA3 단계 바로 하나가 투기등급성입니다. 그러니까 닛산도 한 단계만 떨어지면 투기등급으로 떨어져요. 포드하고 마찬가지로. 이거 외에 이제 미국의 델타항공은 이미 투기등급으로 내려갔고, 쉘 산업도 뭐 마찬가지고요. 의미가 없고,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미국의 소매업체들, 강제폐쇄에 놓친 소매업체들이 투기등급성으로 뚝 떨어지고 있어요. 다수의 미국 소매업체들이 5월 중순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일부 매출이 온라인으로 이동해도 80~90%는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사람의 활동을 중단시키게 되고, 그것이 실업을 양산하고 기업의 신용등급 강등을 양산하고 있는 상태 현재. 그래서 이제 디폴트 위험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지면 하반기까지 진행되면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를 웃도는 회사채 파산 형태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다음에 또 5일 쪽에 저금리로 계속 셰일 산업 쪽에 자금 베팅을 했었는데, 금융기관에서. 근데 문제는 그 자금 베팅을 한 것이 이제 돈 띄워 먹일까봐, 돈 뗄까봐 월가가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월가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회사채나 이런 것들이, 모기지가 파산하면서 돈을 뗄 투자자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돈이 뗄 문제들 때문에 그런 여파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셰일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BBB, 투자 등급 마지막으로 발행했는데, 이게 투기 등급성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시장감의 긴장감을 키우고 나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협상 얘기가 나와서 유가가 튀었다가 내려왔어요. 28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지금 5일 유가를 보면 WTI 선물이 25달러대로 이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선물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향후 협상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표명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월요일 날, 이제 내일 우리나라 날짜로는 이제 내일 협상이 진행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목요일 날은 연장됐죠.
그래서 아마 유가 선물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협상이 되더라도 이 하는 사람의 의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뉴스핀 기사인데, 푸틴 1000만 배럴 감산을 주장했는데 문제는 이제 푸틴이 원하는 가격대예요. 여기 보시면 배럴당 42달러 정도가 유가에 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슈일 산업에서 적정 BEP라고 얘기하는 게 40달러에서 50달러입니다. 평균 45달러라고 말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42달러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파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협상이 된다고 해서 여기 보는 이 셰일 오일 사태의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자기네 손실을 최소한 좀 줄이고 셰일 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감행하겠다, 이런 뜻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실업, 기업의 신용등 강등 이런 거를 넘어서는 기사가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국경제 보면 상업용 모기지 연소부도 조짐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글로벌 금리 때는 그 주택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파산하면서 이제 문제를 야기했는데, 이번에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그 미국 부동산 투자 콜로니 캐피털의 텀베러 회장은 여기 보면 미국 중앙은행 등이 상업용 모기지 채권 시장에 개입해 연소부도를 막아야 한다고 이제 얘기했죠.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전역이 다음 달 임차료를 내지 못하는 상가가 급증할 거고, 이 경우 상업용 모기지 채권 시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돈 안 낸 사람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임대인들이 새로운 임차인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점진적으로 실업을 양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영업을 못하니까 거기 실업 양산이 플러스 알파 되는 데다가 신용등급은 강등되고, 그래서 채권 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인데 거기에 유가가 폭락해서 셰일 산업에도 문제를 야기한 상태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문제 안에 그냥 단순히 셰일 산업의 문제거나 단순 소매나 이런 것들을 넘어가서 자동차, 항공, 여행, 이런 그 소매 판매의 전체 영역을 다 이제 소비와 관련된 전체 영역들이 전부 다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여기에 임차해서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돈을 못 내기 때문에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모기지 관련된 상업부동산 시장 자체까지 위험을 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단순히 그 사람을 못 돌아다니는 걸로 딱 막아놨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일들이 커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좀 상황이 바뀌면 V자 반등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기는 누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적으로 쌓인 것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추세를 밀고 나가는 게 향후에 나타날 일들이에요. 최근 약간 동향이 이상한데,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가 이제 여기 한번 쫙, 이게 CDS 프리미엄인데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쭉, 이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 하반기에 주시장 출렁일 때 올라갔던 정도거든요. 최근 이제 올라갔던 게 이 정도예요. 사실은 요번에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건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 서프라임 모기 때만큼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잠깐 경기 수축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아야 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실제 리세션이 발생하면. 또한 제가 이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이탈리아가 상황이 가장 심각했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이탈리아 동향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던 게 정점을 치고 내려왔었는데 다시 위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탈리아 CDS뿐만 아니라 미국의 채권 시장을 보면 이게 이제 10년 국채하고, 그 다음에 트리플 B,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이제 투기 등성 채권이고, 이제 검은 게 투기 등성 채권의 가장 하단부에 있는 CCC 이하 거예요. 근데 정점을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머리를 스물스물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은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재차 하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재차 하락을 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투기 등급성 채권이 위로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늘린다는 얘기고요. 10년 국제 수익률이 아래로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안전 채권을 매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투기 등급성 채권하고 10년 국제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투기 등급성 채권의 스프레드가 급등해요.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투자자들이 느낀다는 거거든요. 이게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꾸물꾸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이제 그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 표시를 보면
이렇게 한번 급등했다가 내려왔잖아요. 이게 달러 인덱스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안전자산 추구도가 이렇게 빨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왔어요. 요런 시장 하에서 주식시장이 약간 지금 반등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정도가 조금씩 세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될 상황이 현재 저는 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현재 그 누적 확진자 수들이거나 이제 그 사망자 수를 포함해 놓은 건데, 이거는 그 코로나 월드오미터 쪽에서 들어가서 이제 찾아서 보면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양성자 확진이 3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이르고 있어요. 지금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미국이 뭔가 그냥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있고, 뭐 별일 아니야라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검사를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게 3월 말이거든요. 3월 말에 진입해서 지금 한 20일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그냥 이게 별거 아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저희한테도 좀 풀리고 있긴 한데, 미국 사람들은 저희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게, 저희는 확진자 수는 많이 늘었지만 사망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진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유럽 쪽, 서구 쪽은 확진자 수도 굉장히 빨리 늘었지만 사망자 수도 굉장히 빨리 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심리적 충격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해당 국가에서. 그러면 이것들이 좀 다소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저 심리적 충격이 저희보다 훨씬 센 상태에서 잠잠해질 거기 때문에, 그때 경제 활동은 과거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옛날처럼 자유롭게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소비 위축, 그 다음에 기업의 매출 압박, 그런 것들이 이제 실업을 양산하고 실업 사태로 진행됐던 사람을 다시 고용한 이런 패턴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기가 누적적으로 수축되면서 경기 수축 국면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과정 중에, 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모기지 시장, 그러니까 기업체 채권 혹은 모기지 시장 쪽에 충격의 여파들이 이제 순번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기 수축 플로우를 쭉 거칠 거라는 게 제 개인 의견이라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이 잠깐 반등했었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이제 힘을 잃고 머리를 스물스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추세 반등을 다시 할지,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를 밀고 이제 일단 추세적으로 좀 더 머리를 들어올릴지는 사실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상황들이 4월 중순까지 쭉 이어져서 이게 5월달 넘어서야 해결될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채권 시장들이 안정세가 좀 불안정해지고 있는, CDS 같은 경우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상당히 모니터링을 강화하시고 안전 투자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